윤석열이 옳았다. 자, 목표 달성했으니까 노 땡스 이야기 하나 풀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가 중자, 대자, 소자 다 합쳐서 57개가 있다고 하네요. 자, 트럼프가 김정은과 대화했다 이후에 나온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가 중자, 대자, 소자 57개가 있다. 자, 이거는 북한의 기밀이죠. 군사 기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분량이 있고 분량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기밀인 핵무기가 총 57개가 있다. 소탄, 중탄, 대탄.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자기네들 군사 기밀까지 트럼프에게 갔다는 거는 자잘한 거는 안 갔을까? 김정은이가 가르쳐줬으니까 아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안 갔을까?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힌트를 줬잖아. 야, 나 김정은이하고 지네들 군사 기밀인 핵무기가 몇 개 있는지 이것도 우리는 말해주는 사이야. 북한이 57개 있대. 뭐 자잘한 것도 이야기해줘? 자잘한 것도 이야기해줘? 러시아에 몇 명 파병이 됐고 돈을 얼마는 받고 얼마는 못 받았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해줘? 그리고 한국에 이재명이가 북한에 돈 얼마 줬다는 것도 이야기해줘? 한국에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과 생계형 간첩이 얼마나 있는지 이야기해줘? 그 간첩들이 국회에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 그럼 명단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잖아. 많은 걸 추측하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북한 핵무기 57개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 무섭죠? 중국이 불안한 거야. 왜냐면은 북한을 중국이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이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잖아. 근데 실제 중국은 북한을 컨트롤 못해요. 돈을 줘야 북한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을 컨트롤 못해서 북한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미국은 북한을 컨트롤 안 할 뿐입니다. 왜? 한국이 있으니까 굳이 북한까지 컨트롤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차하면 한 방 뜰짜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미국이 북한에게 호의를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즉 한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그 대안으로 북한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안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열받으면은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어쩌면 통일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자, 형님들, 저는 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사전에 서로 연락이 되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았냐면은 바로 북한의 러시아 군 파병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북한이 뜬금없이 러시아에 군인을 보냅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은 주변국 중에 이득을 볼라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도 무기 팔아먹고 러시아에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느닷없이 북한군들이 러시아에 참전을 해서 러시아와 함께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깨버려서 끝내버렸다면 중국은 어떠한 이득도 못 가져가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형님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강한가?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저렇게 쩔쩔매고 있을까?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진짜 러시아가 힘이 없어서 우크라이나한테 쳐발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냥 트럼프가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푸틴은. 우크라이나한테 그렇게 두드려 맞고도 그냥 푸틴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그냥 트럼프 형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김정은이가 러시아에 북한 파병을 시켰다는 거는 이미 트럼프와 푸틴 사이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러시아를 도와주는 게 트럼프에게 조금은 잘 보이는 거지. 트럼프의 호감을 충분히 살 수 있는 행위란 말이야. 그리고 돈도 벌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질질 끄는 게 아니야. 지금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려버려서 우크라이나를 지도에서 지워버렸다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의 언론이나 정치권이 러시아를 공격할 거예요. 트럼프가 실드를 쳐줄 수가 없어. 결국 나중에 트럼프는 러시아의 국제 제재를 어떻게 풀 거냐. 우크라이나를 독립을 허락해주고 러시아는 자연스럽게 국제 제재가 풀리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게 아마 딜의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날아갑니다. 젤렌스키는 이미 이용 가치가 끝났어요. 지 혼자 미쳐서 지금 저러는 거야. 젤렌스키는. 그래서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한 것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고 한 것도 다 자기 딴에는 계산이 있는 거야. 형님들 한번 생각해봐봐. 북한이 러시아한테 북한 군인들 보내가 전쟁을 치렀다는 거는 그게 형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북한이 지 죽을 지 무덤을 파는 짓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말 안 하잖아. 아니 진짜 러시아가 나쁜 나라고 우크라이나가 진짜 착하고 러시아가 악마고. 근데 악마 편을 들은 북한이 군인까지 보냈다? 그럼 미국에서 가만두겠냐? 국제적으로 공론화를 시키지. 미국은 공론화를 안 시키잖아. 중국하고 한국만 공론화 시켰지. 왜? 중국은 이제 눈치 깐 거야. 북한이 왜 러시아에 군인을 보냈지? 아, 트럼프하고 뭔가 있구나. 그래서 왕이가 북한을 버리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야, 북한은 손절하고 그럼 미국 너네 북한 먹어라. 우리가 한국 먹을게 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재명 옆구리 끌어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형님들 북한이 뭔들 안 줬겠냐? 물론 북한이 히든 카드를 숨겨놓고는 있겠지. 그게 우리나라 히든 카드는 아니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전 세계를 해킹하고 돌아다니는 못된 금쪽이들이지. 중국 슈퍼컴퓨터 해킹한 자료들이 북한은 없을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히든 카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우리나라와 관련된 건 아니야. 우리나라와 관련된 거는 미국에게 이미 다 줬어. 그거는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한테는 그게 크게 보이지만은 미국이 볼 때 한국에 대한 간첩 정보 이런 거는 북한하고 지들 문제지. 미국이 그거 문제가 아니잖아. 직접적인 문제가. 그렇다는 거는 무엇을 의미한다? 북한이 중국 관련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미국은 그 정보가 필요하고 김정은은 샘플로 몇 개 던져줬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정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게 트럼프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 목표고. 김정은이가 그걸 모르겠어? 거기 관련된 거를 히든 카드로 딱 들고 있는 거지. 야, 오래간만에 이렇게 분석하니까 재밌다, 그지? 자, 이렇게 하니까 형도 어때요? 이제 퍼즐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십니까? 자, 그리고 제가 형님들에게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진행될 때 형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장원, 박종건 이 두 새끼는 처절하게 이용당하다가 버림당할 거. 자, 버림당했어요. 자, 1특검에서는 얘네들을 영웅으로 칭했지만 2특검에서는 좆됐어요. 자,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입건이 됐어요. 이거 큰 죄입니다. 그리고 곽종근은요, 군 형법상 반란 혐의로 추가 입건됐습니다. 자, 곽종근은요, 기존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이 됐다가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기소가 됐죠. 그 다음에 추가가 떴어요. 우리가 추가 뜬다 그러지? 그 추가가 뭐냐? 군 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추가 입건됐어요. 이 새끼 사형입니다. 무기징역이에요. 자, 홍장원도 중형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홍장원이 이제 좆된 걸 느꼈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재명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나는 그런 관련 혐의가 없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여론을 선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CBS 방송에 연일 출연하면서 이제는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같이 방송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개딸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홍장원 좆됐어요. 먹고 당한 거지, 먹고. 쪽쪽 빨리고 버림당한 거지. 아마 홍장원 저렇게 계속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은 홍장원 아마 1심에서 법정 구속되죠. 시끄럽거든. 홍장원 저게 말하면서 은근히 보면은 민주당 과 연루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자꾸 해.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야. 홍장원 저 새끼가 언제 털어버릴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둬놔야 되는. 곽종건이 같이.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홍장원은 아마 홍장원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면서 홍장원이 1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될 거예요. 지금 홍장원이가 눈에 가시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곽종건 같은 경우에는 봐봐. 자기 소신껏 발언하고 이래도 구속되고 저래도 구속되고 이래도 사형이고 저래도 사형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그냥 입국 닫고 있었으면 군인으로서 대통령 지시에 따랐고 인원을 대피해라 했지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면서 지가 그냥 지 소신껏 발언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후원금 계좌도 꽉꽉 차고 그지? 영치금 꽉꽉 차고 변호사비 모아줄 거고 지금 국민적 영웅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이 새끼는 우파한테도 버림당하고 배신자로 그리고 좌파들한테도 이 새끼도 가담했네. 이 새끼도 내란범이네. 좌파한테 버림당해서 배신자 되고 영치금 계좌는 텅텅 비어있고 좆된 거지. 지금 곽종근이는 구속돼 있으면서 지 계좌도 탈탈 털려. 변호사비 낼 돈이 없으니까 탈탈 털리잖아. 지 인생도 탈탈 털려. 지 군 경력도 탈탈 털려. 그나마 몇 개 없는 지 대가리 털도 탈탈 털리고 있지. 종건아 기다려라. 네 옆방에 가발 쓰고 다니는 애 곧 들어간다. 나 두피 활성제 있는데 그거 좀 해줘? 링크 걸어줘? 종근이 살래? 아유 병신 새끼야. 인생은 타이밍이라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네.
자, 그리고 형님들, 오늘 마지막으로 형님들에게 제가 형님들 그랬죠. 자, 좌파는 국민이 돈을 많이 버는 걸 싫어합니다. 좌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거지로 만들려고 한다죠, 제가.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슨 액티브 ETF가 있어요. 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상장 폐지를 못하는데 지금 액티브 ETF를 상장 폐지시켜버렸어요. 아니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상장 폐지 못한다며 이 개자식들아. 그런데 액티브 ETF인 다우존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배당주인 ETF를 상장 폐지를 해버렸어요. 왜 상장 폐지를 했느냐? 수익률을 너무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즉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너무 크게 불려준 거야. 수익률을 30%대로 끌어올렸대요. 잘해서. 그래서 상장 폐지 이유가 뭔가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수익률이 높아서 상장 폐지가 됐대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수익을 내니까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손실을 보니까 상장 폐지시킬 수 없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어요. 금융위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 없죠? 자, 형님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요. 자, 다우존스 액티브 ETF 상장 폐지 이거 검색해 보세요. 자, 오늘 점심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셨습니까? 저는 저녁 8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33 구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보석 주신 형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 저녁 방송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점심 게임 방송이었습니다. 멸공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꼭꼭꼭 구 어쩌라고 야호.